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과수농가의 저온 피해가 극심합니다. 사과 주산지인 장수에서는 폐원 신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물로 지정된 진안 수선루의 소방시설이 엉망입니다. 목조 문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쉽게 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북 동부 지역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인 빗방울이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사과꽃이 얼어 죽는 예측 불가의 이상 기후와 지속적인 가격 폭락에 과수 농가가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심지어 폐원을 신청한 농가도 이어지고 있는데 전국 사과 주산지 장수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수의 한 사과 농가에서 열매 속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과꽃이 피어난 곳마다 올라온 5개의 열매 가운데 1개만 남기고 솎아주는 겁니다. 가지마다 줄줄이 열매가 올라와야 정상인데 열매가 아예 매달리지 않아 작업에 필요 없는 가지가 한둘이 아닙니다. 꽃이 핀 것 같았었는데 이게 냉해를 받아가지고 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열매가 잘 안 달렸어요. 지난 4월 개화기에 꽃이 얼어 죽어버리면서 아예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겁니다. 맺힌 열매도 정상적이지 않고 한쪽 씨방이 찌그러져 버려야 할 것도 적지 않습니다. 씨방이 아예 수정이 안 되고 다 떨어져 버리고 없는 나무가 많아요. 홍로는 많은 편이더라고요. 적과하면서 다 따내죠. 착과율이 40%까지 떨어진 농가도 있는 상황. 이대로라면 예전 같은 수확량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가 우짜라 이듬해 농사까지 망치지 않을까 농가들의 우려는 큽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사는 어려워지고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한 데다 사과 가격 급락으로 손해를 본 농가만 늘면서 폐원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신청 농가는 지금 80헥타르 정도로 좀 들어와 있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고품질 과실 안전 생산을 위해서는 그분들을 정비한 후 생산 면적이 늘기만 했지 노후과수원 폐원 신청은 장수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체 과수원 면적의 8%가 폐원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돼 기후변화와 가격 폭락의 이중구 속에 과수 농가의 동요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6월 안장 1주기를 맞아 전주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전주시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어제 전주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 안장 1주기 추모식을 열어 넋을 위로하고 동학군의 최대 승전지로서 전주를 조명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참석 인원을 줄이는 대신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네, 암벽 동굴에 지은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진안의 수선루. 처음 건축된 지 330여 년 만인 지난해 말 가지적 문화재 보물로 지정되면서 문화재적 가치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 목재 문화재에 반드시 있어야 할 소방시설이 허술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인 17세기 말 송씨 가문이 세웠다는 진안 수선루입니다.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암벽 동굴 사이에 세워진 누정으로 지난해 12월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이 됐습니다. 문화재로서 가치는 높아졌지만 관리 상태는 전혀 위상에 맞지 않습니다. 곳곳에 소화기가 있긴 한데 위급한 상황에 필수적인 다른 장비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재에는 5개 소화정과 함께 가까운 소방서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선루는 암벽과 붙어있는 건물 구조 탓에 출입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일단 불이 나면 안으로 소화 장비를 들여놓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출입문을 상시 개방해놓고도 현장 관리인과 CCTV가 없어 화재 등에 특히 취약합니다. 소방차에도 한 번씩 나가달라고 부탁드렸고 점검을 좀 자주 하는 수밖에. 수선루까지 도착하려면 폭이 좁은 산길을 수백 미터나 올라야 하기에 소방차 진입은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하면서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지침을 진안군에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뭐 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신청해서 필요하면은 설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서울 숭례문과 양양 낙산사 등 소중한 문화유산을 화마에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경각심과 함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가 일선 경찰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갑질 의혹에 대한 경위 파악을 마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지방청 소속 A경정을 도내 한 경찰서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정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B경위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갑질을 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공공구매 제도 운영이 교육 현장에서 강화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공공구매 추진 비율은 중소기업 제품 91%를 비롯해 여성기업 물품 9.4%, 용역 11.3% 등으로 각 분야에서 의무 구매 비율보다 높게 책정됐습니다. 도교육청은 공공구매 제도 이해를 위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제도 안내 및 업체 상담, 그리고 홍보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와 의회에 이어 군산시민단체도 새만금 수변도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군산경실련은 새만금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관광사업의 시작점은 깨끗한 환경이라며 수질대책 수립 후 수변도시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가 활성화하면 주변 시군의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폐플라스틱 수출길도 막히면서 환경오염이 가장 큰 문제인데 화학업체들이 1년도 안 돼 썩는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MBC 위영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쓰다 버린 각종 플라스틱 용품. 불순물이 섞인 것은 재활용이 힘들어 소각해야 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도 한번 재활용하면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없어 역시 소각 처리됩니다. 결국 모두 소각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이 플라스틱 병을 자연 그대로 두면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이 걸리는 데다 전 세계에서 1초에 2만 개씩 소비되다 보니 태우지 않고서는 감당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6개월 만에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한국화학연구원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SKC 등 국내 화학 제품 기업들과 손잡고 원재료 대량 생산과 시제품 제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울산시는 시제품 대량 테스트를 위한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생분해에 필요한 쓰레기 매립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선 폐플라스틱 수출과 수입이 중단돼 폐플라스틱을 둘 곳이 부족한 상태. 코로나가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속도를 더욱 앞당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했던 도내 산업활동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4월 전북 지역 산업활동 동향을 조사한 결과 광공업 생산은 1년 전에 비해서는 6.6%가 줄었지만 지난달에 비교하면 1.3%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도 1년 전보다는 2.4%가 줄었지만 전달에 비해서는 3.2% 상승했습니다. 네, 올해 전라북도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 효천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요인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4.47% 상승해 전국 변동률 5.95%보다는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장수군이 7.13%로 가장 높게 증가했으며 최저 상승 지역은 0.97%가 증가한 군산시로 나타났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피해 우려 시설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다음 한 달간 도내 토석 채취 사업장 등 대규모 개발 사업장 16곳을 안전 점검하고 오수 처리 시설엔 환경 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계속 이행하는지 확인에 나섭니다. 이번 장마철 대비 특별 점검은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드론 장비를 활용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속에 초여름으로 들어가면서 학교 냉방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순차적 등교 확대에 맞춰 일선 학교 냉방기의 경우 창문을 닫고 약하게 사용하되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고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의 사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침방으로 걸을 수 있는 여과기나 항균 여과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냉방기 수시 세척이나 적절한 환기 상태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동안 철도 소음에 시달려온 익산 창인동 철도관사 마을 주민들을 위한 방음벽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의 주제로 한국철도공사 등 3개 기관과 소음에 관한 협약의 체결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지역 소식 조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철도 소음으로 고통받던 익산시 창인동 철도 관사마을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 드디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등 3개 기관과 철도 관사마을의 소음 저감 대책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익산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에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주민들이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내년까지 익산역과 경계한 철도 관사마을에 방음벽 설치와 기차 운행 시 규정 속도 준수 등을 약속했으며 익산시는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열차 소음으로 너무 힘들었는데요. 해결이 되어서 속이 시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 밤에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임실구는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에 고객 만족도가 높고 업체의 신청도 늘어 군비 4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15곳 내외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임실군의 주소지를 두고 영업 중인 음식점으로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외식 문화 환경이 개선되고 전 국민들이 음식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창 책마을 해리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6월에 가볼 만한 곳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폐교를 미술관과 박물관으로 바꾸고 책 만들기, 출판 캠프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책마을 해리가 옛 학교의 추억과 감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진됐던 농업인 대상 교육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오늘부터 농업 전문 경영인 과정 등 농민 1,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25개 교육 과정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인원은 최대 30%까지 축소되며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치유 작품 공모가 추진됩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과 시, 수필, 만화, 사진, UCC 부문에서 각 작품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부분에 관계없이 모두 23명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보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군산시는 여름철 선풍기와 냉장고 가동에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을 9만 5천 원부터 최대 16만 7천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며 7월부터 3달 동안 전기요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각종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군산과 충남 서천군이 금강하구 공동 활용을 다음 달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와 서천군은 금강하구 체계적 활용 방안의 모색항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리산권 공동개발처럼 광역단체 간 상생 모델로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금강하구의 갯벌 등 생태가치 활용을 비롯해 금난도 개발을 포함한
사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청년 실직자 지원 대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시간제 등의 일을 하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 180명에게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한 달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시간제나 일용 근로 또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익산시 거주 만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비한 기상현상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담은 사진이 완주 산속등대미술관에서 오늘부터 전시됩니다. 최경래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 가곡 이수자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5번째 개인 발표회를 갖습니다. 국가민속문화재 제149호인 남원 몽심제 고택에서 오늘 주제가 있는 마을음악제가 열립니다. 지역 뮤지션을 위한 기획 공연 인디 전주가 오는 6일 전주 객산의 디빈2에서 열립니다. 갤러리 숨의 공간 지원 기획, 공감 공유전의 2번째 순서로 김영란 작가의 무병장수 레시피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지역 금융기관과 도 출연기관에서 근무할 공기관 직무 인턴을 모집합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익산 시민 창조스쿨 참가팀을 오늘부터 익산시청과 희망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정읍시 보건소가 오늘부터 한방 뱃살 빼기 교실을 운영합니다. 순창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순창군 미래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무주군은 8일부터 시작하는 원어민 화상 영어 수업에 앞서 오는 5일까지 수강생을 접수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도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북 동부 지역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인 빗방울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7도에서 낮 기온 26도, 익산 18도에서 26도, 동북권 무주는 18도에서 27도, 장수 17도에서 24도, 서해안권 군산은 17도에서 24도, 고창은 18도에서 2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부안과 익산, 진안, 임실에서 좋음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